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빡빡한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오는 11월 20일에 개막하기 때문에 한 달가량 시즌 중에 휴식기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등의 조별리그 일정이 11월 첫째 주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즉, 한 달가량 먼저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유럽 대항전 조별리그 일정이 끝나니까 아주 타이트한 간격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토트넘 허스퍼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시작하는 9월부터 월드컵이 개막하는 11월 초까지 매주 주중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주중 경기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리그 주중 경기, 카라바오컵 주중 경기 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시도 쉬지 못하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로테이션이 필수적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가운데 올 여름 영입된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입니다.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 정말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지게 될까요? 유럽 현지 언론의 전망과 이 경기 최신 정보 지금부터 프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는 8월 마지막 주 주중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8월 31일 수요일 새벽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렌트포드, 풀럼과 브라이튼, 사우스햄튼과 첼시, 리즈 유나이티드와 에버튼이 경기하고요. 토트넘 허스퍼는 9월 1일 목요일 새벽 3시 45분에 경기합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열리는 경기고요. 한국 시간 9월 2일 금요일 새벽에는 레스터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합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펼치는 날은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 맨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본머스와 울버햄튼의 경기도 열리는데요. 4라운드까지 전승을 기록한 유일한 팀 아스널이 승점 12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 토트넘, 브라이튼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승점 10점인데 골 득실 차로 순위가 갈리고 있어요. 맨시티가 2위, 토트넘이 3위, 브라이튼이 4위입니다. 브라이튼은 승격팀 풀럼과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토트넘도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웨스트햄과 경기이기 때문에 지지 않을 수 있다. 맨시티도 승격팀 노팅엄과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에스턴 빌라도 지금 제라드 감독이 경질 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최악의 부진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이기 때문에 5연승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선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부진한 레스터시티와의 연전 경기에서 3연승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중 경기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표가 많은데요. 일단 토트넘의 상대인 웨스트햄, 마침내 지난 주말 4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첫 승뿐 아니라 첫 득점까지 올린 것인데요. 올 시즌 개막 후 맨시티와 첫 경기에서 2대0으로 진 것을 시작으로 승격팀 노팅엄 포레스트에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했고, 브라이튼과 홈 경기까지 2대0으로 지면서 초반 3연패로 맨유보다 더 심한 부진 속에 최하위로 추락을 했었죠. 하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통해서 기운을 차린 2승 이후 에스턴 빌라전 승리를 통해서 골맛을 받고 승리도 거뒀고, 포르날스 선수의 값진 골을 통해서 팀이 사기가 오른 상태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아시다시피 AS 로마와 마지막 프리시즌 평가전 패배 이후에는 공식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전 4대1 대승으로 화력을 보여줬고, 첼시 원정 2대2 무승부 과정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통해서 저력을 보여줬고, 울버햄튼전도 끈끈한 후반전 반등으로 1대0 승리, 그리고 노팅엄전 2대0 승리까지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특히나 로메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산체스 선수가 수비적으로 잘 커버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팀 전체가 아주 선수층이 두터워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올 시즌 불안정한 모습은 대대적인 선수 변화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팀을 오랫동안 주장으로 이끌었던 마크 노블이 은퇴한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밀도가 조금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고요. 오른쪽 윙어로서 조커 자원으로 뛰던 우크라이나 공격수 야르몰렌코는 알아인으로 이적을 했고, 수비수 이사 디오프는 풀럼으로 떠났는데, 사실 떠난 선수들보다 가세한 선수들의 퀄리티가 더 높았기 때문에 전력이 강화된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았어요. 본머스로 떠난 라이트백 라이언 프레데릭스 역시 초우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떠난 상황이거든요. 대신 영입된 선수들은 스타드렌의 주전 수비수로 프랑스 리그왕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나이에프 아게르드 선수도 있었고, 또 파리 생제르맹의 후보 골키퍼로 주전 기회를 찾아서 또 프리미어리그 임대 기간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아레올라, 이 선수도 백업 골키퍼로 왔고,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로 이제 장신에다가 포스트 플레이도 좋고 마무리 기술이 좋아서 토트넘과도 연결됐던 사스올로 공격수 잔루카 스카마카를 전격 영입했으며,
번리가 강등되면서 강등시 이적 조항이 발동돼서 합류한 코트디부아르 공격수 막스웰 코르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독일 대표 전천후 수비수 틸로 케러, 첼시에서 자리를 잃은 브라질 출신의 이탈리아 대표 왼쪽 윙백 에메르송 팔미에리, 이런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합류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많은 변화가 어떻게 보자면 조직력의 문제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초반 3경기 연패를 했고 에스턴 빌라도 승리로 기운을 차렸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도 전술적으로나 선발 명단적으로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토트넘과의 경기 쉽지는 않은 일정입니다. 일단 웨스트햄, 토트넘과의 역대 전적을 보자면 열세입니다. 통산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은 52회인데요. 토트넘이 25승 10무 17패로 우세하고 최근 두 차례의 경기 카라바오컵 맞대결을 포함해서 토트넘이 2대1과 3대1로 이겼어요. 물론 홈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안방에서 치렀던 최근 2021년의 두 차례 리그 경기에서는 각각 2대1과 1대0으로 웨스트햄이 승리를 했습니다. 즉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꽤나 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흐름과 전력과 또 상성을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이 충분히 웨스트햄 원정에 가서도 11번의 승리를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지에서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아직 올 시즌 득점이 없죠.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 개인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대 웨스트햄과 15번 경기했는데 7승 2무 6패, 전적적으로는 팽팽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그 경기 12경기에서도 5승 2무 5패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15경기에서 7득점 7도움으로 무려 14개의 공격 포인트, 경기당 1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지난 시즌 후반기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3대1 승리의 핵심적인 선수로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본인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체된 이후 손낙골이라는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 골을 먹는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비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특히 웨스트햄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이겼던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던 경기거든요. 웨스트햄을 상대로 강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올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록을 통한 양팀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웨스트햄의 강점은 직접 프리킥 상태에서의 슈팅 능력이 뛰어나다, 즉 위험 지역에서 다이렉트 프리킥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킥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중전에도 강합니다. 역시 미카엘 안토니오라든지 수책이라든지 문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혹은 경합 상황에서 공을 잘 따내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 세트피스 할 때 수비력도 좋기 때문에 개막 후 첫 3경기 내내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던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다른 형태로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웨스트햄이 선제골을 넣을 경우에는 수비를 잘 지키는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잘 내주지 않는 성향의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선제골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약점으로 꼽히자면 역시 전방에서의 해결 능력이에요. 그 결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 시즌 첫 3경기에서 모두 패배했던 것이고 오프사이드 라인에 잘 걸리는 공격 라인 역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위험 지역에서 파울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역시 세트피스 기회를 내준다거나 위험한 공격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루 패스를 통한 상대 공격을 막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토트넘이 측면 공격을 잘 만들고 또 개인 능력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이런 스루 패스를 통한 공격 능력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토트넘은 결정력이 뛰어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충분히 웨스트햄을 상대로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토트넘의 약점이 공중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웨스트햄과 공중전 대결 혹은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의 약점 등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무실점 경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양팀의 발전 상황, 개선 상황 이런 것들을 보자면 토트넘이 조금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 선수단의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웨스트햄은 기대를 갖고 영입했던 모로코 수비수 아게르드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고 크레이그 도수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수비라인에 부상 자원이 있던 것이 조금 문제였는데 미카엘 안토니오 선수가 스카마카의 영입으로 초반에 선발 출전하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는데 스카마카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결정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안토니오가 선발 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로메로와 스킵, 모우라, 힐 선수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노팅엄과의 경기 부상으로 인해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이 선수들 모두 경미한 부상으로 알려졌고 특히 콘테 감독이 지난 회견에서 로메로와 스킵이 이번 경기는 출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암시했던 바가 있어서 몸 상태가 괜찮다면 교체 출전을 통해서 감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장 선수 현황을 통해서 내다본 스쿼드 예측에서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 득점하지 못하는 부진 속에 교체로 나올 때마다 좋은 경기력을 펼쳤던 히샬리송이 처음으로 토트넘 풀 데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 살펴보면 웨스트햄이 3-5-2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바꿔서 경기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보웬이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어왔는데 투톱으로 배치돼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고 그 파트너로 스카마카가 아닌 안토니오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고요. 좌우 윙백 에메르송과 쿠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수책, 라이스에 포르날스가 가세해서 어떻게 보면 포르날스가 공격으로 올라가서 3-4-3 내지 초팔이나 에메르송이 뒤로 내려오고 크레스웰이 왼쪽 풀백으로 이동하는 포백을 혼용하는 상태에서는 또 포르날스가 공미라든지 측면 공격수로 이동할 수 있는 전술적인 변화도 가능합니다. 3백은 크레스웰, 캐러, 주마인데 캐러와 크레스웰 모두 풀백이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전술적인 유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토트넘은 3-4-3 포메이션에 변화가 없지만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호스코어닷컴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 그리고 미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MBC 스포츠 역시 노팅엄과 경기가 끝난 이후 전문가 패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NBC 전문가 로비 머스톤은 손흥민의 토트넘 선발 11명 자리가 또 다른 눈부신 카메오 히샬리송의 영입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노팅엄전 후 방송에서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질 수 있다. 나는 그 어떤 선수보다 손흥민을 좋아하지만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다면 그 선수가 벤치에서 인내하고 있는 히샬리송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히샬리송은 투입될 때마다 정말 눈부셨다. 손흥민에게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공격 라인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바뀔 수 있다. 손흥민은 다시 선발 명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자유례를 비우더라도 완전히 주전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주중 경기가 나오는 상태이니 로테이션이 가능한 타이밍이고 그렇다면 지금 골맛도 보고 있고 조금 돋보이고 있는 케인이나 쿠루세스키가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이번에 빠지더라도 손흥민은 이어지는 두 경기에서는 다시 선발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손흥민 대신 선발 출전하는 선수라면 괜찮을 것이다. 나는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히샬리송급의 선수라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잠깐 선발 자리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된다거나 자존심이 상할 일은 아닐 거란 얘기죠. 또 이날 출연한 또 다른 전문가인 로비 얼 역시 손흥민이 이전에 토트넘에 기여해왔던 것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선발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나 역시 머스티의 생각에 동의한다. 손흥민은 지난 2시즌 동안 40골을 넣은 선수이지만 히샬리송이 교체로 나와서 보여준 것을 생각하면 콘테 감독도 조금 기회를 줘야겠다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것이죠. 즉 최근의 흐름과 컨디션 그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팀에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체력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손흥민 선수를 빼고 히샬리송을 선발 출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교체로 나왔을 때 오히려 상대의 힘이 빠졌을 때 조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평소 강했던 웨스트햄을 상대로 첫 골을 넣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토트넘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7경기 중에 6승을 챙겼고 원정 경기 7차례 중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할 정도로 원정에서 강했거든요. 반면에 웨스트햄은 최근 리그 홈 4차례 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실점하면서 홈 경기에서 실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한 웨스트햄이 최근 리그 홈 5경기 연속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역습을 맞고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많이 연출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습 공격이 이번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이 웨스트햄에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웨스트햄이 에스턴빌라를 상대로 한 골을 넣은 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지만 토트넘도 최근 리그 4경기 중에 3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더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다만 토트넘이 확신을 가질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웨스트햄의 경기력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생각도 비슷한데요. 웨스트햄이 홈팀임에도 불구하고 승리 배당률이 3.68배로 아주 높고요. 무승부 배당률도 3.73배입니다. 토트넘이 원정팀인데 승리 배당률이 1.98배니까 런던 더비의 평소 상황을 생각하자면 토트넘의 승리에 꽤나 많은 베팅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번 경기 정말로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히샬리송을 선발 출전시킬지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언제 나오더라도 올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을지 토트넘은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결과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